그래서 개발법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십니다. 절 나쁜 놈이라 생각해 주시고, 바로 346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도정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에 출제되는 문제가 여섯 문항이라고 하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한 두 문제 맞추십니다. 그런데 여섯 문제의 정답 안분이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은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문제 중에 정답이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 찍어도 하나 맞추고 실력과 풀어도 두 문제 맞추고 그런 것이 이 도정법의 출제 형태입니다. 워낙 난이도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 이 도정법을 다 속지하고 정리하는 것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질문대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최소한 맞출 건 맞추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도정법에 있어서도 1단계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1단계가 어느 정도 숙지되시게 되면 2단계, 3단계에 관한 내용은 요약집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실 겁니다. 그때 해 나가시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나가시는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그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공부하는 거는 각 과목마다 공부 특징이 따로 있겠지만 공부는 항상 다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내가 처음 접했을 때 이해되는 것과 두 번, 세 번 반복했을 때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년에 걸쳐 정독 한 번 하기보다는 1년에 걸쳐 10번, 20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우리 민법 시험 합격하시는 분들은 회독수가 한 20회독이겠습니까? 30회독 정도이시겠습니까? 20회독, 30회독이나 된다고요? 예, 가십니다.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민법과 학개론에 관한 사항들은 내가 정독하기보다는 회독수를 많이 확보하시는 게 빨리 점수 얻을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사실 민법은 시험 유형이 사법시험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시험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특히 올해 29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법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합격률 보면 1차 20%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30% 넘게 나오셨는데 이번에 난이도가 워낙 높게 조정되다 보니 그렇게 좀 10% 정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소되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첫 해 한 번 공부해서 민법 20% 합격한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처음 공부해가지고 민법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한 수년에 내공이 쌓이신 분들이 그렇게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빡세게 수업하는 이유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과 관련되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고 하면 그 시험 난이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 난이도는 한 20%는 상급에 관한 문제를 내지만 60%는 중급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또 20%에서 10%는 하급에 관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민법을 많이 숙지해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난이도에 따라 적정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좀 힘드시더라도 내가 정독하기보다는 다독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1차 시험을 좀 수월하게 통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 한번 모시다 다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독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주실 것이 지금 11.12 과정은 아니지만 11.12 과정 아니지만 우리가 11.12 과정을 토대로 해서 1, 2월 달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오늘 내가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나갔다고 하면 얘를 그냥 줄쳐놓은 것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설명한 내용들 중에 이해 못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동영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전체 동영상 보시게 되면 그게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지치십니다. 초장기는 잘할 수 있지만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십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내가 모르는 것만 동영상을 통해 이해하시려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 진도 나가시게 된다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줄쳐놨던 것, 공부했던 것 내가 이해한 상태라고 하면 다음 한 주 안에 최소 보름 안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얘는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은 바로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얘가 아마 새로 시작하는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가 진도 나가시게 되면 또 1페이지부터 넘어가시는데 내용 안다고 하면 그때는 목차만 보면 지나가시면 되고요. 내용 잘 몰랐던 것 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읽어보시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민법 같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시게 되면 어차피 민법이건 그리고 공법이건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초기에 빨리 해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시험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공부해 나가실 때 민법 같은 경우는 29의 시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내적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학개론 같은 경우는 28회 또는 26회 학개론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그때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든다고 하면 나는 아마 초장에 자신감 있게 1차를 정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2차 어느 정도 병행하시게 되면 내년에는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기대하면서 개공할 수 있겠죠. 돈 버는 기회는 시기는 딱 좋은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 방법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346페이지에 도정법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1. 정비구역이란 말 찾으셨죠?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이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정비 기반시설을 추진했습니다.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건축물 줄쳐뒀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함께 보십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 가로 해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택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여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입니다.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과 단독택 다세대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두 가지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찾으셨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밀집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 환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상업적, 공업적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한 개 형태가 아니라 두 개 형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은 양호 하나, 양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물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밀집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게 되는데 4번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정비 구역이 되게 됩니다.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정비 구역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개발 구역이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 정비 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진 게 있다고 하면 그거 채워넣는 것이 고치는 것이 정비이죠. 그래서 차를 정비소에 맡긴다고 하면 뭔가 고장나는 것 교체하는 것이 정비소에서 하는 기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한 30년, 40년 전에 조성된 시가지라고 하면 아마 왕복 2차선 도로에 여러 필재 대지에 1층짜리나 2층짜리 단독택이 만들어진 형태가 과거 시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이 철거되고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시가지 제공되었던 도로, 전기, 수도시설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지 생활을 하면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는데 3, 40년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는 저 기반설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 부족한 기반설을 확충하는 것을 정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 현상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건축하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 사업의 종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하며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학교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정비 기반설이 충분한 곳에는 새로 정비 기반설을 만들 필요
불량 건축물만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형태인데,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발표했을 때 그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설 새로 만들어야 되죠. 기반설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기반설을 확충하지 않고 그냥 있던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고, 완전 새로 뜯어고칠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재개발 사업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정비 사업의 목적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하다는 것은 공통된 용어이지만, 정비 기반설의 차이에 있어서 양호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재건축, 열악한 곳에 실시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각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 불량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만들게 되면 새 건물 분양함으로써 개발 이익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개발 이익을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는 열악한 정비 기반설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되죠. 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 기반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만 사용하면 되지 새로운 기반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양시장이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쉽게 내주겠습니까? 재건축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재개발입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도로, 공원, 학교, 의료시설, 이러한 것들은 원래 남양시장이 시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개발하겠다는 지역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토대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정비 기반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시 예산 아껴주는, 절약해주는 그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 내년 내후년 살림이 염려되어 가지고 내가 올해 합격해서 나가버리면 어쩔까 그 생각하기 때문에 좀 걱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 잘 사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원장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학원에서 만약 합격하고 나가게 되면 소문나서 더 잘 될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공부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처음 읽을 때는 얻어가는 이 내용이 좀 없겠지만 다독을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확보해 나갈 사안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시험 같은 경우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궁금해야 되는 것은 시험 내용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공법하다 보니까 사례 쪽으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론드리지만 그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시험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궁금해 주시는 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공법에 관한 내용과 내 직접 처한 경험을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공법에 많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게 관심 쏟으시게 된다면 공부할 내용이 머리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나올 수 있는 위주로만 공부해 나가시는 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인허가가 쉽게 나오는 반면 재건축의 경우는 어렵게 나옵니다. 사실 헬리오파크라 해서 가락시형 아파트를 개발했는데 그 헬리오파크가 제가 알기에 6,000세대 넘거든요. 얘가 11,000세대까지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6,000세대에 학교 하나면 충분했는데 11,000세대가 되면 학교 2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저 개발 이익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즘 학교 만들려고 하면 돈 꽤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에 최소 작은 규모를 할지라도 350억에서 500억 정도는 필요해야만 100m 달리기 할 수 있는 운동장 만들고 학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건축 하게 되면 그 재건축 이루어지는 곳마다 학교, 도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니까 그런 기반설들을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남양시장이라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대치동 쪽에 아파트 있거든요.
제가 그게 만들어질 때부터 알고 있는데 만들어질 때부터 함부에서 부실 공사했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2년차, 3년차 가보니까 외벽에서 마감 재료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3년밖에 안 된 아파트 단지 화단 바로 옆에 차 주차시키지 말라고 표지 붙여놓던 게 그곳이거든요. 항상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재건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그 강남의 아파트 이번에 재건축 내주면서 학교 만들어주기보다는 살만하면 계속 미루는 게 더 마음 편하겠죠.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전진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인정되는 제도인데 그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안전진단은 규제이다 아니다? 규제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그 필요성만 인정되면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통과한 때만 재건축 사업 할 수 있거든요. 안전진단은 규제입니다. 결국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막 그런다고 하면 규제 하나 푼 것이죠. 그리고 10년 걸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있거든요. 분명 10년, 11년 전에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을 많은 정비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이 해제되었다면 그곳에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재개발 사업의 또 하나의 요건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독택과 다세대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여기 공동이용시설은 정비구역 안의 주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이용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러한 사업을 뭐라 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수년에 걸쳐 누차례 부탁드렸는데 불구하고 알려주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폭 15m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지면 꼭 연락 달라고 했는데 연락 주실 분이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여러 필지에 걸쳐 단독택과 다세택이 있고 이곳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진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남양주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8차선 도로를 만들어주고 없던 놀이터나 주차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거환경이 달라지거든요. 집값 올라갈 곳이죠. 만약 이런 곳을 제가 보게 되면 대출 받아서라도 꼭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심 어리게 부탁드렸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주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집값 무조건 올라가는 곳이 여기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조성되게 되면 얘는 나중에 재건축 사업할 수 있죠. 정비기반시설 양호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물만 낡아 전년 상태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는 완전 사익 사업이 되어버려 나한테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내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통해
저 기반설이 충분히 확보되게 되면, 양호해지게 된다면 무조건 재건축하게 되고요. 그러한 재건축을 통해 별내 신도시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참 뒤에 됩니다. 왜냐하면 왕숙지구가 개발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고 재건축하더라도 이주할 수 있는 집이 확보된 때 그 다음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해서 큰 돈 벌어놓으면 자제분이 우리 제사 지내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사 지내줄 만한 자제분을 줬다고 하면 그때는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개선사업과 관련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달동네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백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뱀 나온다 해서 백사가 아니고요. 지번이 백사 번진 동네에 있거든요. 완전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통해 이 백사 마을에 대해서도 재개발 사업, 주거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곡이라는 곳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난곡도 마찬가지인데 정비 기반설이 그냥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합니까? 극히 열악한 곳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에 정비 사업하는 것을 뭐란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남자 주인공은? 그러시면 되십니다. 아니,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10년, 20년 전에 했던 드라마는 주인공과 그리고 드라마 내용도 다 꿰차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공법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관한 내용도 어떤 체계 절차 잡아서 쭉 흐름대로 좀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오래 기억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공부하셨던 민법은 공부 많이 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법 시간에 좀 부탁드리는 것은 수업 끝나고 한 2시간 안에 공법과 관련되어 출전했던 거나 뭔가 표시해 놓은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관한 내용이 기억나시면 진짜 잘하신 거고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동영상 통해서 잠깐 보시는데, 그것 기억만 난다고 하면 공법의 복습은 한 30분, 40분밖에 안 걸리실 겁니다. 나머지는 어제 하셨던 민법을 공부하시면 민법의 실력이 일치월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잔소리였습니다. 대신 그게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안에 보셨다고 하면 기억이 진짜 오래 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다면, 공부는 해야 된다는 아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내가 지금 과정에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시험이든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안에 어떻게든 책을 보셔야만 기억이 오래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내가 공부하기 딱 좋은 도서관 하나씩은 정해놓으셨죠. 독서실은 돈 들고 도서관은 돈이 좀 적게 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보면 전화 많이 오실 텐데 카톡도 오시고 커피 한잔 하러 나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공부 딱 좋게 할 수 있는 건 한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십니다. 대신 독서실 좀 비싸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학원을 이용하십시오. 식사하시고 학원에서 한 2시간 공부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것도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시거든요. 계속 3,000으로 빠지고 있지만 여기 주거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곳, 노후 불량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한다. 그러면 주거 환경과 관련된 정비 사업은 4가지 나왔습니다.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두 번째, 단독택 등은 그냥 놔두고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만 새로 만들어주는 곳, 그리고 이외에 지정되었다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단독택과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에 철거하고 새 아파트 만들면서 부족한 정비 기반설을 확충하는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설은 양호한데 오직
노후 불량 건축만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재건축 사업. 이 네 가지는 모두 주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에는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 존재하죠. 그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을 뭐라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있다는데 그 뉴욕의 현재 중심지, 대표적인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브로드웨이거든요. 한 70년 전에 뉴욕이라는 곳의 중심지는 할렘가입니다. 지금 할렘가는 진짜 빈민가로 소문나 있지만 70년, 80년만 하더라도 뉴욕을 대표하는 시가지였습니다. 그 상업지역에 존재하는 상가 건물이 기능이 노화지고 오래되게 된다고 하면 그 상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정비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빈민가로 불리는 곳, 그게 과거 뉴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비 사업을 할 필요 있죠. 그런 정비 사업을 뭐라 한다? 재개발. 그러면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만 뒤에 도시 환경 개선한다. 이 말 나와줘야 되고요. 이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나머지 네 가지 경우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결국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 종류가 몇 개? 두 개.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그 종류는 몇 개? 두 개입니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종류는 몇 개? 하나. 얘는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머지 두 개의 사업은 어떻게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비 사업하는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기타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건너뛰십니다. 얘 시험에 내려고 하면 엄청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정비 기반시설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고 3번 공동 이용시설은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에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은 시험에 나올 일 없겠죠. 전혀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건너뛰시고 토지 등 소유자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최근 기출문제로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정비 기반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라 한다? 정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래서 도로부터 공동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공동이용시설 찾으셨죠? 여기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박스 속에 1번 찾았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 해놓으시고 수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종류 구분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낡고 오래된 건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한다. 그 정도 개념만 잡아주십니다. 제가 정비 기반시설을 다시 이야기 드리는 것은 28회 때 정비 기반시설 시험에 냈고 29회 때는 공동이용시설을 시험에 냈습니다.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정비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묻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정비 기반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고, 공동 이용설은 정비 구역의 많은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달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서울의 달에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세대마다 전기, 수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건물을 만들게 되면 건축 허가받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세대마다 전기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도 연결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아랫마을에서 연결해서 어떻게든 쓸 수 있지만, 수도는 동네 우물물에서 물 흘러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잣집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채가 모이게 되면 선거할 때마다 이들의 표를 한 표 얻기 위해 공약이라는 것을 남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약 중에 가장 거짓말이 집집마다 전기 놔주고 집집마다 수도 설치해 주겠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 적법한 건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달동네의 주민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를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돗물 받아가기 위해 줄 서 있는 것 보신 적 있죠? 그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바로 공동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저 공동수도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뭘 한다? 공동이용시설. 공동 화장실 있다면 걔도 공동이용시설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동구란 말을 방금 보셨는데, 저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전기, 통신, 상하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공동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내 호평지구의 경우는 동네 전봇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 전기 설비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기반설을 뭐란다?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공동구는 공동이용시설이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얘는 정비 기반설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해는 되신 겁니다. 다만 최근에 2회에 걸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 3번 공동이용설과 관련되어 1. 공동구판장, 공동세탁장, 공동화장실, 공동수도, 이 말 쓰게 되면 얘는 공동이용설이지 정비 기반설 아닙니다. 공동구는 정비 기반설이죠. 공동구는 정비 기반설이다. 그것만 봐 놓습니다. 그리고 7번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을 많이 공부하시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끝나는 시간이 한 1시 35분 정도. 그리고 오늘 문제 안 풀어보셨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셨던 거 잠깐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 한 2시 15분이나 10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